제보자 조성은이 꺼낸 사진, 윤석열 캠프 잇단 헛발질. 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사주 의혹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 2018년이죠. 민주평화당 창당 즈음해서 귓속말을 하는 사진 가지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 조성은 씨 엄청나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그 반박을 하면서 이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사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상돈 의원이랑 귓속말을 하는 사진, 바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아마 이상돈 의원이 국정원이 됐다면 야당에선 이 사진을 썼을 거다라면서 올린 건데요. 이 회의할 때 카메라도 많고 취재진도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들리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 야당에서 여당 비판으로는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이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은 조성은 씨랑 귓속말을 해서 난 게 아니다.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오해받을 타이밍에 단 둘이 만났기 때문에 난 건데 귓속말을 한 사진 때문인 것처럼 논점 바꾸지 마십시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귓속말을 한 건 박지원 국정원장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상돈 전 의원과도 귓속말을 했다. 이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점을 흐리지 말아라.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군요.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하고 있죠. 검찰도 조사하고 있죠. 자, 양측 수사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요, 조성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만간 손중성 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보다 수사 범위가 넓은 공수처는요, 물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요 관계자를 소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요,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했는지 현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이 고발사주 의혹 상당 부분 꽤 긴 시간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관심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소환이 될 것이냐, 소환에 응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또 관심이 또 옮겨가더라고요. 어떠세요? 윤석열 후보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때도 조금 비상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보통 수사기관,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전후사정 들어본 다음에 확실한 물증이 체증이 되면은 그 이후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보자의 의혹 제기, 그거 이외에는 검찰 고발 사주권 관련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할지, 물증이랄지 증거 같은 게 없거든요. 아직 나온 게 없죠. 예,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레 덜컥 피의자로 입건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사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없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 할지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부분, 자, 이 대선 전국에서 엄청난 파장이 또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서 논평을 하나 냈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또 철회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떤 내용이길래 논평까지 철회를 한 거예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받은 이 지원금이랑 관련해서 지난 21일 이 캠프의 부대변인이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논평이었는데 또 이 논평을 낸 사람은 공교롭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부대변인이었는데요. 이 이튿날 캠프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 논평 철회됐습니다. 이 논평 쓰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취재진들한테 재공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철회한 이유, 캠프의 공식 입장이랑 다르다라는 게 그 이유였었는데요. 이 논평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갈등, 오해가 심화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논평이
그 게시되는 과정에서도 저도 몰랐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후보가 다 스크린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하여튼 남들이 비판한다고 그래서 저희 그 국민 캠프가 또 같이 다 달라들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좀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힌 이 입장은 문준용 씨가 받은 지원금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남이 비판한다고 그냥 편승해서 같이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윤 후보가 직접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논평이 철회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캠프가 심심한 모양이라면서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진 전 교수는요, 캠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천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문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아들에 대한 미학적 평가를 아버지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 대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꽤 실력 있는 친구다. 그래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작가라면서 문준용 씨를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민 단국대 교수가 맞받아쳤는데요. 서민 교수는 이걸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천박한 거라면 나는 그냥 천박하련다. 이러면서요. 진중권 전 교수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심심한 모양이다. 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가 또 논평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민 교수는 이걸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천박한 거라면 나는 그냥 또 천박하련다. 이렇게 또 이 문정 씨 관련해서 또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어제 외교 안보 관련해서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 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 군 제대자에게 청약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 공약을 두고서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날을 세워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나를 세우는 이유, 이거 내 공약 표절이다라는 건데요. 표절이요? 네, 유승민 후보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이 외교안보 공약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형 GIB를 하고 싶다. 민간 주택,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점을 드리는 주택 지원이 있고요. 주거 지원을 해드린 게 있고 학자금을 무이자로 취업을 하면 그때 가서 저리로 이렇게. 네, 유승민 후보 제대한 장병한테 민간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 5점의 가점을 주겠다.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이 두 사람의 공약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거의 똑같죠. 네. 그런데 이 유승민 후보는 이제 7월에 발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발표했다는 이 시기상의 차이점만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이 하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의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약을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약을 어떻게 잘 실현을 해서 문제를 잘 보완을 할 줄 아는지 그게 바로 정치인한테 기대되는 덕목 아닙니까?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먼저 낸 공약인데 아유 윤석열 후보가 동참해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더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이 얘기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 다른 게 표절이 아니라 이게 표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섰는데 세간에서 이 복사기 브랜드를 빗대서 윤도리코라고 비판하는 거 아십니까? 라고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베낀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군요. 네, 땡도리코라는 이 복사기 브랜드가 있죠. 네. 그걸 빈대서 지금 윤도리코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한 말이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의 공약인 줄 모르고 알고 발표했다면 명백한 표절이고 모르고 썼다고 해도 이거는 이 써준 대로 있는 A4 대통령 복사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뭐 후보 개개인이 발표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논평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후보는 본인이 올린 글을 또 직접 삭제해서 또 의아함을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 어제 SNS를 통해서요. 21대 총선 부정 의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관리부실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한다면서요. 4.15 선거 검증 과정에서 비상식적 투표용지가 상당수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부정선거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는 최재형 예비후보를 향해 비난의 댓글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는 이를 의식하면서 SNS 글을 곧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재형 캠프 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 쓴 자체가 부정선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를 의미한다는 게 아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선관위나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후보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글을 내린 것 같다고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교수님, 이 캠프의 논평 삭제 그리고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본인이 스스로 이게 삭제한 부분. 글쎄요, 이 두 후보 다 이제 정치권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초보 정치인들의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계적으로 봐야 할까요? 좀 서투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공약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그 공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청년 문제에 있어서 이제 남성 청년들에 대한 환심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공약 좋은 거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 다른 공약을 더 제시한다. 좀 더 포괄적인 청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저런 소리 좀 안 나오지 않겠냐.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 유력 1위의 대통령 후보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사였는데 그죠? 판사였는데 또 대전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저 문제를 거론하고서 또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 부정적 성격이 강한 것이죠. 최재형 후보는 지금 캠프도 다 이제 중진 의원들이라 이런 분들 다 이제 해산시키고 그냥 솔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무리 좀 왔던 그 전현직 의원들하고 좀 충돌이 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력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여튼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최재형 후보가 좀 서투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최재형 후보가 저렇게 한 거는 저 노림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8일 날 이제 경선 4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근거로 했을 때는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세상에 가장 유력하고요. 네.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원희룡이냐 최재형이냐 화태경이냐 이러한 싸움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그 한 사람은 조직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조직표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지금 그 최재형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조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경우 좀 극우 세력들에게 좀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조직을 데려와야 됨. 그렇지 않으면 사이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큰 망신이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실수를 하고 또 내리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님, 저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1차 토론회 할 때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결심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한 4, 5개월 됩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가 6개월 결심하고 대통령이 되려 하느냐, 뭐 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자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 뭐 어떻게 엇박자가 계속 드러나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 4, 5개월, 6개월 기간을. 그래서 뭐 10년 내내 대통령을 꿈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4, 5개월 내에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서
원래 저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지금 현 정권에서 사정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랬으면은 솔직히 이런 뭐 월성 원전이랄지 이런 뭐 저기 검찰 내 그 내분이랄지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두 분은 대선을 꿈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밀려서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법치가 안 지켜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한 명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안 됐지만은 대권을 꿈꿀 수 있을 만한 그 자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습득을 해서 정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참모로 삼아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세태가 좀 상식이 많이 벗어나가지고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일을 도모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댓글 삭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댓글을 달았다가 물론 윤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문재용 씨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대통령 아들까지 물고 늘어지면 치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전 기본적으로 댓글 썼다가 이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잘못됐거나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아, 얘 잘못했구나 인정을 해서 댓글 내리는 거는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세태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과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 이런 용기 있는 자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논평 삭제에 대해서 용기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홍준표 후보 이 아내를 자꾸 집사람으로 호칭해서 이렇게 비판받는 일이 잦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지난 21일에 이 사진을 하나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사진인데요. 이 한눈에도 굉장히 좀 오래된 사진으로 보이죠. 한복의 빛깔,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맞나 의심이 들 만큼 상당히 오똑하고 날렵한 이 콧날과 턱선이 참 오래된 사진이다 싶기도 다른 한데 분 같네요. 네, 이 홍준표 후보가 약혼할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홍 후보 당시에 내가 사시에 떨어지고 상당히 낙담해서 좀 암담하게 있을 때 그때 날 믿어준 이 아내랑 결혼했을 때가 약혼했을 때의 사진이다.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까 보신 바로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인 사실 집사람 대신 아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의 이 글에 유독 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김태희 앵커가 말한 그 아내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홍준표 후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지라고 할 법한 그런 부분인데 홍준표 후보는 항상 이 아내라는 말보다 집사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홍준표 후보 집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아내라고 물론 그리긴 합니다만 아내로 적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이 지난 15일에도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이 가부장적으로 보인다고 캠프에서 집사람 말고 아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더니 아내라는 말로 고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